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으로 나눠서 그 창씨 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창씨 계명이라고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씨 계명은 내선 일체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내선이라는, 내라는 거는 일본 본토를 일본 사람은 내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이라는 건 조선, 내지와 조선을 하나로 만든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바꿔가지고 둘을 하나로 합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조선의 성은 일본의 시보다는 훨씬 선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보다 훨씬 미개한 시로 바꾸는 후퇴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글 사용을 탄압해서 했어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일본 가나에 되면은 한글이 훨씬 선진적인 거죠. 근데 그런 선진적인 한글을 폐지하고 일본 가나를 쓴다? 바보짓이죠.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일본이 제대로 그 문명 국가가 되려 했다면은 가나를 폐지하고 한글을 사용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 마찬가지야. 일본 시를 폐지하고 성을 살려놨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게 제대로 됐을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일본 제국주의가 뭐 딴 것도 많이 잘못했지만은 무지무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가나가 그거 보면 50음에 불과하잖아요. 음절 문자로 50글자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정치적인 거라든지 민족 감정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 2월 만선일보에 거기에 대해서 연재가 쫙 돼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선일보라는 신문은 만주에서 발행된 친일 한글 신문이에요. 만선하는 게 만주조선 얘기죠. 그래서 이 신문이 친일 신문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2월 20일자에 보면은 이렇게 칼럼이 있는데 시 제도의 해설을 해가지고 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하는가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했는데 상위에 다음에 하가 있어요. 시의 관념, 시란 무엇인가, 내지인이 삼본 중촌이라고 부르는데 삼본은 야마모토, 중촌은 나카무라죠. 내지인들은 야마모토다, 나카무라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시다. 아버지의 시가 삼본이면 자식도 삼본이란 시를 쓰고 중촌이가 삼본의 집에 시집을 오면은 삼본이라는 시를 붙이게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야마모토 집에 나카무라가 야마모토 집에 시집을 가면은 시가 바뀌어서 나카무라가 야마모토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시하고 성하고 차이점이다 이 얘기예요. 삼본이라든가 중촌이라는 것은 집과 집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칭호로서 이것이 즉 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집과 집, 가정과 가정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집이란 무엇인가 하면 법률상으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목초 또는 벽돌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우스가 아니고 홈, 가정이다 이 얘기예요. 집과 집을 구별하기 위하여 붙인 칭호로서 이것이 바로 시다 그랬는데 결국은 가정과 가정을 구별하는 가정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패밀리 네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의 시를 보면은 일본 인구가 1억 2600만인데 12만 개 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사토시가 189만 명,
우리나라 모든 채씨 본관을 다 합쳤을 때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토시는 채씨 전체하고 같아, 인구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가정이에요? 뿐만 아니고 스즈키, 다카하시, 다나카, 이토 다 그래. 지금 이 5대 성씨에서 5번째 가는 이토시만 해도 108만 명이에요. 전주채씨 4대 계열을 다 합쳐서 45만이야. 그것의 2배도 넘어요. 이게 어떻게 가정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본의 씨는 가정의 이름이 아니고 패밀리의 이름이 아니고 한국의 성하고 같은데 성만 못한 거죠. 여기 보면은 조선에도 법률상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표시하는 칭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에는 가정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정 이름을 새로 붙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성이란 무엇인가? 반도인이 김 또는 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계의 혈족을 표시하는 칭호로서 씨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남편이 김인데 처는 박인 것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칭호가 다른 것이다. 맞는 얘기죠? 남편이 김씨인데 마누라가 박인 것은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씨는 것은 엉터리예요. 시집 가면은 박이 김으로 바뀌니까. 성은 진화의 모방이다. 이 진화라는 것은 차이나를 하문으로 바꾼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동중국해를 동진화해, 남중국을 남진화해, 그러고 그 베트남, 뭐 라오스 이쪽을 갖다가 인도진화 반도 이렇게 했었죠. 이 진화라는 건 차이나를 바꿔보는 건데, 원래 차이나는 진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다시 하문으로 번역해서 진화라 이 부른데, 이건 중국을 비하해서 부르는 호칭이죠. 성은 중국 것을 모방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도인의 요망이고 내선일체의 제도다. 우리 반도인, 조선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편에 보면은 이성양자 얘기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씨가 다른 양자. 조선 습관에는 여자는 반드시 시집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에 남아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남자가 없어도 마찬가지로 실제 자식인 딸 자식은 반드시 출가를 시키고 핏줄이 먼 사람을 양자라고 데려와서 재산을 상속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없고 인생 자연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딸에게 사위, 즉 서양자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요망이 10수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창씨 개명을 안 하면은 서양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서양자라고, 일본은 서양자 제도가 있죠. 서양자 제도를 못 하게 되는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서양자 제도를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씨를 만들어요? 성을 없애고.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한국의 전통 양자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는 지랑, 즉 조카 항렬에서 들여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이 다른 양자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 이제 수양자라 해가지고 성이 달라도 아기 때 그 성을 바꿔서 입양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수양자라고, 이거는 받아줬어요. 근데 시양자라 해서 성을 안 바꾸고 입양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시양자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상속권을 가지려면은 같은 성씨거나 성씨가 달라도 아기 때 성을 바꿔 들어온 사람이라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니까 성을 없애고 씨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성씨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동성 동본이 아니면 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를 없애지 않으면 서양자 제도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장시 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 사실 이게 장시 개명을 해야 되는 거 별개죠. 그냥 서양자 제도를 두게 하든지 동성 동본 간에 혼인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왜 성을 없애고 씨를 가져와야 되느냐, 좀 궤변이죠. 그럼 일본의 서양자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서양자 제도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얼마 전 그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의 동생이 기시 노부오죠. 그러니까 아베 신조하고 기시 노부오는 성이 달라요. 아베는 성이 아베고 기시는 성이 기시야. 둘이 형제간이에요. 지금 방위상이죠, 일본에. 왜냐면 기시 노부오는 자기 외가 쪽으로 그 성을 따랐기 때문에 기시 노부오고, 아베 신조는 자기 아버지 성을 따라게 아베 신조예요. 이렇게 일본은 서양자 제도가 있어요. 사위가 장인의 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바꿔 기시 노부오처럼. 이게 명치민법에서 법률로서 보장이 돼 있었어요. 명치민법. 그랬다가 1947년 소와 22년에 폐지됐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위한테 상속권을 인정을 해줘요. 저는 이 상속권은 사위한테 인정해 주는 게 문제됐기는 씨나 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된다고 보죠. 그랬지만 민간에서는 관습적으로 서양자 제도를 지속해서 아까 그 기시노부 같은 사례가 있는 거죠. 다시 만선일보로 돌아가 보면은 실시돼도 성은 존속한다. 그러니까 성을 없애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성을 없애고 씨를 한다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왜냐, 조선에서 가장 큰 욕이라는 게 이런 성을 가할 놈, 성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강제를 하니까 막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은 그대로 존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와 성의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은데, 알기 쉽게 말하면 성 외에 새로 씨 제도가 실시되었을 뿐이므로 성 제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성 그대로 두고 다시 씨만 만든다 얘기예요. 즉 성이 없어지는 일도 없고 성이 변하는 일도 없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성은 혈통을 표시하는 명칭이고 씨는 가정을 표시하는 명칭이다. 즉 씨는 패밀리 네임으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사실 세계적으로 한국,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 씨를 쓰죠. 지금 타이완의 경우도 그 성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결혼하면은 여자가 남자 쪽으로 바뀌어요. 일본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리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맞는 얘기죠.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후진적이라 해서 우리가 선진적인 걸 버리고 후진적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좀 이의가 있죠.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씨만 사용하고 성은 비공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장씨 개명은 내선 일체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 조선인이 자원해서 한 것으로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씨만 사용하고 성은 비공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진적인 성을 버리고 후진적인 씨로 가라고 강요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그 장씨 개명의 그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장씨 개명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장씨 개명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폐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